해볼게요. 네, 일찍 오셨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그게 뭐였죠? 음,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요. 음, 그래서 내가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상수인 r이라고 했을 때 fx를 나눠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지. 내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이 녀석이 지워지고 나머지가 되게 쉽게 나오더라. 뭐야, 나머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네? 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x-알파로 나왔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은 그거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하는 거.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fx를 x-7로 나눴다. 나머지를 제일 빨리 구하는 방법은 x에다가 7을 대입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f에다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였죠. 인수 정리는 여기다가 점 하나 더 찍는 그런 개념인데, 인수라는 거는 사실상 약수랑 거의 비슷한 말이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이겠어요? 0. 나머지가 몇이겠어요? 0.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 녀석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가.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음.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한 가장 개략적인 내용이었고, 이거를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느냐? 도식화 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도식화란 조건을 갖고서 그 식을 만들어 가는 걸 도식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게 요거야. 나름 발전 문제죠? 좀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대요.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대요. 2를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거를 내가 검산식 모양이 익숙하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fx를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도식화를 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좀 독특하죠?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어떤 모종의 규칙성을 갖는데 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썼냐면은 1, 2, 3이 같이 변하니까 그 녀석들을 똑같이 이렇게 x로 만들어주면은 어떤가요? 1을 대입하면 요식이 나오죠? 2를 대입하면 요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px-x라는 거를 내가 또 다른 식인 hx라고 생각을 했을 때 hx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녀석,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녀석,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그런 녀석이야, hx는. 자, 그러면은 1을 대입해서 0이 나온다라는 거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지? x-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px는 어떻게 되겠어? 양변을 x를 더한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p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업을 몇 번 빠져도 다음 시간 들으면 대충 문맥상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가 뭐 영상을 드리긴 하겠지만 타격이 굉장히 이제 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빠지거나 늦는 친구들 맞춰서 하게 되면은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 자, 조립제법이 뭐냐면요. 그냥 나누는 방법이에요. 나누기 방법. 그래서 사실상 조립제법은 내가 이 조립제법을 내가 학습을 한 지가 20년이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이걸 쓰고 나서 수업을 할 때 쓴 것 이외에 이 조립제법을 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용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방법이에요. 나누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직접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나누기를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좀 부지볼걸? 자, 우리 여기 있는 요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 요식을 예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건데 결과가 다른 식인가? 다른 식이구나. 어. 자, 요런 나누기 상황을 내가 조립제법을 바로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니은자를 그리세요. 니은자를 그리시고 자, 여기다가 그 여기 있는 제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쓰세요. 그러니까 x-2가 0이니까 여기다가 2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피제수의 개수들을 쓰시는데 조심할 점은 만약에 중간에 x제곱이 없으면 반드시 0x제곱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3, 2, 3, 2. 그러면 여기 빵차, 1차, 2차, 3차. 다 써졌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3을 그냥 내려요.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에서는 얘를 뺐었는데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야. 조립제법에서는. 더하면 4가 되겠죠? 6 더하기 마이너스 2 해갖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면 돼요. 2 곱하기 4는 8. 그러면 또 더하면 5가 되겠죠? 또 곱하면 이제 10이 될 거고. 그 다음 더하면 12가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나오게 되거든. 마지막 녀석이 무조건 상수가 나오게 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한번 검산식으로 결산을 해볼까? 내가 3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누구로 나눈 거니?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자, 나머지가 이렇게 아니 저기 몫이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뭐가 x인지 x제곱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구분 방법. 가장 끝에 게 무조건 상수항이에요. 가장 끝에 거. 그러니까 빵차,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10이다. 네, 이렇게 나머지 나누는 걸 결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자,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식이구나. 네,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나누는 게 1차식으로만 나누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립제법은요. 이렇게 제수가 1차식인 경우만 가능해요. 만약에 제수가 2차식인 경우를 나누고 싶다면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뭔가 한계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여기 나누는 대상 피제수로 가볼까요? 3승, 2승 누가 없죠? 1승이 없죠. 이거를 안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된다고? 0으로 써야 된다고. 자, 마이너스 5, 빵차. 그 다음에 여기 1차 들어가는데 1차가 없죠. 안 쓰는 게 아니라 0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0으로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써줘야 돼. 자, 피제수 썼습니다. 니은자 그리시고 자,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 예, 3 맞아요. 제수를 0으로 만드는 3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럼 준비가 끝났어요. 자, 처음에 그냥 내려오세요. 이렇게. 곱해서 V자로 올라가세요. 곱해서 3이죠? 더해서 내려오세요. 빼는 거 아닙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3 이렇게 올라가겠죠. V자 곱해서 올라가면. 그걸 반복하면 9가 되겠고 마지막 거가 무조건 나머지. 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는 무조건 나머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상수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누기 결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을 뭘로 나눴더니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어? 빵차 1차 2차 x제곱 x 플러스 3이라는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4다. 네, 이렇게 나누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할 점이 요거였습니다. 네, 없는 녀석은 반드시 개수가 0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립제법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에 대한 기초 연산을 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이렇게 A, B, C, D 개수를 모르는데 x-1을 그 나누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네, 개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조립제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 더한 값을 구하여라.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A, B, C, D를 추측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A가 그냥 내려왔죠. 자, 이거 두 개 곱해서 올라간 게 요거잖아요. 따라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두 개 더하면은 이제 B 플러스 2잖아요. B 플러스 2에다가 2를 곱해서 8이 나온 거니까 B 플러스 2에다가 2를 곱해서 8이 나온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B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B가 2예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2 곱하기 C 더하기 8을 했을 때 그 결과가 22죠. 요게 11이니까 C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더해서 26이 되니까 D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싹 다 더해주면 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꼭 조립제법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추리해갖고 이렇게 미정계수 무슨 계수인지 모르는 걸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립제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조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개수가 누구? 재수의 개수가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특성입니다. 개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 설명을 내가 이걸로 대신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누기를 하는데 이 재수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때 내가 지금 주의할 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자, 이걸 역시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빵차, 1차, 2차, 3차 다 있죠? 그래서 다 쓰면은 1, 2, 4하고 12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겠니, 우서가? 여기 들어갈 숫자. 마이너스 2죠, 그쵸? 재수를 0으로 만드는 숫자. 아주 잘 대답을 해줬어요. 자, 그럼 조립제법 해볼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내가 이제 써볼게요. 자, 나눈 결과 총 결산.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라는 녀석을 내가 지금 2x 플러스 4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일단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딱 봐도 2x 3승이 나오고 여긴 x 3승 다르잖아요. 같지가 않잖아요. 이상하다. 난 분명히 그 지시대로 얘가 0이 되는 그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자, 이게 오늘 학교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해요. 조립제법은 무조건 개수가 1인 경우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 근데 얘는 조립제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은 x 플러스 2로 나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조립제법은 재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이제 1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일단 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정을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그래서 몫이 뭔데? 라고 물으면 받았어요. 몫을 구하라고. 자, 몫이 뭔데?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얘를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 x 플러스 2일 때의 몫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네끼리의 인수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 교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2x 플러스 4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을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되죠. 2를 곱해서 2x 플러스 4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멀쩡한 식에다가 내 멋대로 2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2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가요? 두 개 곱하면 결국에 2를 곱했다가 나눈 거라서 그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 녀석이 바로 몫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한 두어 문제 더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제수의 개수를 1일 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수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른 예시 한번 봐보시죠. 자, 이게 조립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많이 낚시를 하거든요. 자, 요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 문제. 역시 개수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네.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6하고 3이에요. 여기다 들어갈 숫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2분의 1일 거예요. 제수를 0으로 하는 숫자를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조립제법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언제를 했죠? 우리는 분명히 2x-1을 보고 64를 썼지만 여기 들어갈 제수는 뭐라고요? 2x-1이 아니라 현민아 뭘까? 우서가 뭐야? 서원아 뭐야? 약간 정신 딴 데 두고 있었나? 아, 갔다 오세요. 동훈아 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x-2분의 그러니까 2분의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x의 그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로 나눴을 때의 저기 몫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보정을 곱해주죠? 여기다가 플러스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면 결국에 아무 짓도 안 해준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얘가 나오겠죠? 여기다 나누기 2를 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진실된 뭐야? 몫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핵심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보죠. 핵심 문제 봐보겠습니다. 역시 또 빈칸 채우기인데요. 자, 조립제법 결과를 알려줬어요. 자, 조립제법을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래서 fx를 나눈 거였어. 자, 우리가 어때요? 주어진 이 모양을 보고서 fx가 어떤 식이었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죠? 자, 여기 1이 써져 있다는 거는 뭘로 나눴다라는 거지? 서원아? 뭘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기 1이 있다라는 거? 네, x-1, 그쵸. 그랬더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뭐 보정할 사항 없고요. 그랬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거고 나머지가 10이 나왔다는 거. 자,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fx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었는데 자, 우석이한테 물어볼게. 우석아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오겠니? 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에다가 6에다가 2가 나오고 플러스 10 이렇게. 자,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6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한 것만으로
이렇게 fx를 특정 가능하고요. 자, 역시 또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네요. 2번입니다. 자,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자, 주의! 조심해야 되죠? 제수가 조립제법을 쓰는데 감히 제수의 개수가 x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정이 필요해요.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죠. 자, 2가 그냥 내려 올라서 마이너스 1이고 더해서 4가 되고요.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면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몫이 뭔가요? QX가. 자, 이거를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준영아, 몫이 뭐지? 이걸 보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보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우리는 2x 플러스 1을 보고서 문제풀이를 시작했는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조립제법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어떤 짓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 있는 몫에다가 2를 나누는 보정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보정 작업.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다시 한번 강조할 거.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왜냐면 그렇게 각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나온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는 건 실제 몫이 아니라 얘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몫은 뭐가 되는 거야? 현빈아? 몫을 불러보시면 알아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이죠. 네, 이게 qx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2x제곱 4x 마이너스 2잖아요. 그거는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몫이라고요. 네, 조립제법은 1대1 해갖고 제수의 x의 개수가 1인 경우로만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얘를 보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시작을 했어도. 네,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몫이랑 qx랑 여기 제수 얘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지 나머지는 니들 왜 싸우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2예요. 그래서 qx 플러스 r을 구하라는 건 여기다가 2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qx는 어떻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만 더 하고 자, 요 3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조립제법이 참 쓸모없는 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립제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다른 나누기 방법에 비해서 강점을 보이는 순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의 식이 나와 있죠. 얘는 어떤 특징을 갖나요? x-1에 대한 어떤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어떤 fx를 표현을 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식이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검산식의 모양새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검산식. 검산식이 뭐였냐면은 t제수는 제수 곱하기 몫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더한 이 모양새 있잖아요. 티자 먹었나? 이렇게 이 순서로. 자,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내가 x-1로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묶어주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묶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x-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고 그때 나머지가 뭔가요? d인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방금 몫으로 나온 그 녀석을 다시 한번 x-1로 묶어주게 되면 몫을 2회차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고요. C. 그러니까 C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방금 나눠서 나왔던 몫을 다시 한번 똑같이 x-1로 나눴을 때 나오는 몫이 또 C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눴을 때 나오는 몫과 나머지가 A하고 B인 거야. 그러니까 x-1로 나누고 몫이 나왔죠. 그 애를 다시 x-1로 나누고
이런 걸 반복해서 나온 애들이 A, B, C, D라는 거야.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3x 3승 마이너스 1 x 제곱 그 다음에 없는 거 0 표시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요거까지 하고 표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예요.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이 그냥 내려오고 3으로 올라가고 2가 내려오고 2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2로 올라가서 6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아까 얘가 뭐라고 했죠? 6이 D입니다. D. 처음 나와서 나온 나머지가. 자, 그 다음에 몫을 다시 한번 또 얘로 나누는 거죠. 3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그때 나온 나머지가 C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칸이 아슬아슬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나온 나머지가 얘가 B이고 얘가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이 딱 되게 안정된 모양으로 A, B, C, D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조금 이제 효용성이 좋은 경우는 그 1차식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 몫을 나눠갈 때 그때가 좋은 정도? 나머지는 조립제법의 효용성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래식에서. 100번하고 101번 한번 해볼까? 자, 100번 한번 같이 봐보죠. 어. 자, 이러한 녀석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대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었죠? 검산식 모양새로 x-2로 처음 나눴을 때 나머지가 c다 막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 3, 5, 4를 x-2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2를 써주시고 조립제법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의 나머지가 우리는 c라는 걸 알아요. 왜 알죠? 이거 x-2로 묶으면은 여기 블라블라블라 나올 거고 여기 c만 남을 테니까 c가 가지는 의미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b는 어떤 녀석이죠? b는 그거를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얘가 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요게 a가 되겠죠. 3개 곱하면은 30이 나오겠죠? 답이 4번이고요. 101번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조금 어려운 발전 문제인데 한번 얼마나 어렵길래 발전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우리 구경이나 해보죠. 조립제법을 계속한 것이다.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누는 그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아래서부터 식을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조립제법에서 여기 아래 있는 거 다 있으면은 여기 식이 뭐였는지 특정 가능했잖아요.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x 플러스 1이 재수로 본 겁니다. 그게 조립제법의 특징이었죠. 이러한 저기 나왔고 이게 3. 자, 이 식이 뭔가요? 이 식이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그럼 그 녀석에다가 또 뭐를 곱해? x 플러스 1을 곱해. 거기다 나머지 2를 더해. 자, 이 식이 뭔가요? 이 식이 여기 1번이라면 여기 2번에 들어가는 녀석이죠. 그 2번에다가 또 무슨 짓을 해? x 플러스 1을 곱하고 거기다 5를 더한 게 비로소 뭐다? fx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뭘 대입하면 되지? 1을 대입하면 돼요. 자, 내가 정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1을 대입하면 이거 날라가죠? 이렇게. 이거 날라가고 요거 2니까 2, 3, 6, 8이고요. 여기 1 대입하면 2죠? 네. 여기 이제 5가 더하는 거니까 네. 답이 좀 다른데? 잠깐만. 1 넣으면 여기 2고 2, 3, 6에다가 8 8에다가 2 어디 고정을 해봐야겠네요. x 플러스 1 처음부터
곱하고 3, x 플러스 곱하고 2, x 플러스 곱하고 여기 5. 여기다가 이제 f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f1은 2 곱하기 여기는 날라가고 2, 3, 6. 제가 이거를 좀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 페이지까지 풀어보시죠. 여기가 x인데 x-를 잘못 썼습니다. 1 대입하시면 29 나옵니다. 사람들은 푸시고요. 그 확인 유제 93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좀 헷갈린 게 있다 하는 친구들만 봐보도록 해봐. 조립제법을 방법을 따라가면서 A, B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죠. 1 그냥 내려오고 계속 V자로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는 게 포인트죠. 곱해서 올라가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더하면 0이 되겠어요. 0이니까 마지막 거 더해주면 B도 4가 되겠죠. 더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주시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의 감만 잡으셨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100번 같이 해볼게요. 자, 100번은 어떤 문제 형태였냐면은 이렇게 x-2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어떠한 식을 표현하는 문제였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문제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산식 모양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푸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C의 의미는 뭘까요? x-2로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묶어주면은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묶이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C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안에서 써볼까요? 자, 그렇게 C의 의미가 우리한테 파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B라는 녀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B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 하는 놈이냐면은, 방금 너 그거 나눴지? 몫이 나왔지? 그 몫을 다시 한번 x-2. 그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야. 그래? A야, 너는 뭔데? 너 방금 또 나눠서 몫이 나왔잖아. 거기서 나온 몫을 또 나눴을 때의 나머지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눠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몫을 재탕 나누기를 했을 때의 나머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끔 예쁘게 식을 쓰는 방법이 조립제법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피제수를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다음에 5,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x-2로 나눴을 때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나눠서 나오는 첫 번째 나머지가 바로 C를 의미한다고. 그 다음에 그 몫을 다시 한번 2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해보시면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바로 B라고요. 네? 왜요? 그 검산식 모양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x-2 제곱으로 x-2로 묶어보세요. 자, 얘를 다시 한번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바로 A라고요. A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으로 보기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언지를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그날 컨디션이 막 더럽게 안 좋아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날이 있겠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남자는 근성이야 해갖고 눈으로 레이저를 쏴갖고 그 책을 다 태워버리는 게 방법일까요? 막 아니면은 막그 어떤 무슨 민간요법처럼 그 책을 찢어서 삼키는 게 방법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하는 방법은 대출 상환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대출 상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10억 원이란 빚이 생겨서 내가 그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10억 원을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기 쉽지가 않잖아요. 못 갚아요. 근데 10억 원을 내 수명이 한 1000년 돼. 1000년에 걸쳐서 갚으면은 그 10억 원이 이제 공이 그 9개인데 1000년이면 저기 공이 6개로 줄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00만 원씩 갚는 거는 이제 그 알바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똑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고민을 일단 트라이를 해보시긴 하되 미련 없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를 막 붙들고서 막 짐 빼고 얼굴에서 기름 빼고 육수 빼고 이렇게 하면은 수학이 질려버려서 한 2달 동안 수학 공부 안 하게 돼요. 이 공부하는 어떤 습관인데, 근데 그러면 선생님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말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질려버리거든요. 대신에 멘탈이 회복됐을 때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재밌게도 그렇게 막막했던 게 조금 완화돼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등수학만큼 벼락치기가 잘 안 되는 과목도 없어요. 벼락치기 하다가 이런 벽을 만나면은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수학은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때 만약에 벽을 느끼면 그 벽을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해서 결국에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참고,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모르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씨름을 한 8시간 동안 해요. 나 중학교 때 나는 평균 97점 쳤던 사람이야. 그 씨름을 막 합니다. 멘탈이 개털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멘탈이 개털리면은 중학교 때 막 그렇게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진짜로. 그래서 공부에서 멘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간 또 많은 저런 실수들을 하길래 안타까워서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공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재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인수분해 가볼게요. 인수분해 오늘 다 보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우리 중학교 때에서도 다뤘던 내용으로 인수분해가 뭔지 봐보죠. 뭐 인수로 분해한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인수분해는요. 최종 형태가 첫 번째 요건 최종 형태가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엔딩이 되어야 됩니다. 식 전체가 말이죠. 만약에 여기 더하기 모시기가 있다면 이 녀석 때문에 인수분해가 그 제대로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웃으시죠? 네. 기분이 나쁜데요. 네. 자, 이렇게 뒤에 뭔가 더해진 형태가 나오면 안 돼요.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엔딩이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인수분해의 그 개수는 이제 보통은 그 정하기 나름인데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x제곱 빼기 4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개수가 유리수인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더 되잖아. 인수분해를 더 해봐 라고 인수분해를 끝까지 진행을 하려면 여기까지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또 하는 말이 만약에 이제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런 게 남겨졌다. 얘를 굳이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이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정의에서는 유리수 정도까지 인수분해를 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근데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일단 유리수 범위까지 이제 인수분해를 표현했으면 인수분해 적절히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수분해돼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풀어 쌓아 제끼면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개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러한 전개식은 이제 항등식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전개식의 반대 과정을 바로 이제 인수분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역시 항등식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강조할 점 중에 하나는 다항식의 곱으로 모든 식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유리수인 수준에서 끝까지 진행을 하면 인수분해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수인 변에서 이렇게 하나 할 거리가 더 남았죠? 얘한테 인수분해를 더 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는 인수분해를 더 했으니까 이렇게 루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한 게 틀린 건 아닌데, 야,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루트까지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많긴 하고요. 네. 일단 인수분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자, 인수분해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힘들게 외워졌기 때문에 그 반대 과정이 바로 인수분해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사실상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절차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거보다 더 기본 툴이 되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기억나시죠? 분배 법칙은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이 녀석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얘를 이제 공통인수 m으로 묶으면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배 법칙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가리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전개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반대 과정. 자, 그 반대로 하면 좀 잘 안 보이죠. 자, 완전 제곱식은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였죠. 그 모양을 거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 바로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고요. 문제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 어떻게 되냐인 건데, 자, 이런 거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 공통인수가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시면은 a-b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공통인수란 요 항과 요 항이 a-b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면은 여기는 x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남겠죠. 다시 전개해 보시면 똑같은 거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중학교 과정이나. 그래서 이제 고등 버전에서 나오는 인수분해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이런 것도 다 중학교 과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재탕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건 이런 건 이제 합차 공식이겠고요. 네. 이것도 합차 공식이겠죠? 그래서 저건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다, 이 테이블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곱셈 공식에서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공짜로 날로 먹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냥 곱셈 공식이 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네. 요거만 잠깐 보자면은, 이렇게 3승 더하기 3승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곱셈 공식 그 계산 원리 기준으로 8번이 있던 녀석이 있었고,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었잖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3승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그쵸? 자, 내가 저기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는 얘는 합과 곱만 알면 되니까 얘가 조건이 더 적게 필요하니까 얘를 쓰라고 얘를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얘는 엄연히 말해서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죠.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거죠.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네. 3승 더하기 3승, 3승 빼기 3승 언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요 고등 버전부터는 언급을 해보죠.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27이 3에 3승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은 3승 빼기 3승이니까 어떻게 됐었죠? 자, 저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1승 빼기 1승 써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 혹시 기억나실까? 요거 기억 잘 안 나시죠? 자, 각각의 제곱 하셔서 x제곱에다가 9 하신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x죠. 그거 부호 반대로. 자, 내가 똑같은 대사를 계속 쳐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2번은 해보시고요. 자, 보기 문제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일단은 지금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마무시하죠? 얘는 좀 자세히 봐볼게요. 어려워 보이니까. 자, 지금 8을 내가 2의 3승으로 봐주는 게 더 좋습니다. 2의 3승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검증을 해보면 되죠?
이 녀석이 그 곱셈 공식 그 정규식에 있는 모양새가 맞는지. 3ab죠? 그러니까 6x란 말이야. 얘를 6x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3 곱하기 a 곱하기 b가 여기 있고 그 a 플러스 b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의 전개식을 보시면요. 각각의 3승, 각각의 3승 3a, b에다가 이렇게 써주신 거. 자, a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x잖아요. b 역할을 하는 게 2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a 곱하기 6x가 여기 나와 있고 두 개 더한 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x 플러스 2에 3승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 모양새가 확인이 되시면. 자, 이 녀석도 마이너스 1에 3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x로 묶어주시면은 x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나요? x 마이너스 1에 3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각각의 3승, 각각의 3승, 3 곱하기 a 곱하기 b 마이너스 3x 여기 다시 한번 써준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곱셈 공식을 복습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곱셈 공식 그 테이블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녀석 볼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니? 이승합이랑 왠지 또이 냄새가 나는 이 녀석. 자, 요거를 내가 뭘로 보는 게 좋아? 이씨의 제곱으로 보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건 뭐야? 마이너스 이씨의 제곱으로 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여기 부호가 막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였죠? 제곱합이었잖아요. 자, A, B끼리 만나서 부호 반대로. 그건데, 잠깐만. 아니네요. 9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6번이죠, 6번. 이거 EC, 마이너스 EC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은. 어, 보시죠. 자,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요. 이 A제곱을 내가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거 내가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되게 헷갈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의 기반이 되는 식이 요거거든요. A 플러스 B, C의 제곱에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에 두 개 곱하기 또이. 얘네 둘이 만났을 때 AB,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났을 때 BC, 얘네 둘이 만났을 때 CA 이렇게. 자, 그건데 이제 부호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데, 자, 그거 안 헷갈리게 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얘네가 싹 다 양수이면 편했을 텐데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 몇 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좀 많이 못 나가겠네요. 자, AB의 부호가 이 A제곱을요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C도 제곱하면 4C제곱 나와요. 자, 그래서 둘의 그 중의적인 가능성이 다 있는데 포인트가 A, B의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A제곱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2AB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이것도 B하고 C도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봤다면 C는 반드시 마이너스 2C의 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다르고 B, C의 부호가 달라요. 근데 C하고 A는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하고 C를 플러스로 봤다면 B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고 둘이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A는 플러스 A의 그 제곱으로 본 거예요. B는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본 거예요. C는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본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거 한 문제 더 해보고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이게 맞는지. 자, 이걸 거꾸로 전개해 볼게요.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2C제곱 하면 4C제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자, 끼리끼리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플러스 2CA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플러스 4CA 나오죠? 마이너스 4BC 나오죠? 마이너스 2AB 나와요. 자, 요렇게. 자, 요거 4번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헷갈리죠? 자,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여기가 이제 A 4승이 나왔을 때 플러스 A 제곱을 제곱했는지 마이너스 A 제곱을 제곱했는지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잠깐만 뭔가 잘렸는데. 이거구나. 근데 여기서는 싹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세 개 다 플러스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좀 쉽죠, 의외로? 좀 맥 빠지게. 이거의 제곱이죠? 다 플러스 땐 쉬워요.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우리 곱셈 공식에서 쌤이 가장 어렵다고 했던 그 녀석이 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위에다가 내가 그 여기 이 인수분해에 적용되는 그 곱셈 공식을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1승합 이거 기억나시죠? 본 적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뭐였죠? 바로 3승합 빼기 abc였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죠? 몇 분이냐?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생각보다 지금도 못 나가네. 자,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죠? 모양이 잘 공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극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1이라는 녀석이 C의 3승 포지션인 겁니다. 그럼 이제 말이 돼요. 3승합에다가 A, B, C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거를 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고요. 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 포지션을 1이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은 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A고요, B는 B고요, C는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갖고서 1승합, 2승합, 마이너스 또 1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승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요. 2승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또이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잘 와닿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요.